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은 바다를 더럽히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 중에서 해양 쓰레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설립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의 모든 활동은 시민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양 쓰레기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해양 쓰레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실제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9만 톤 정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비하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밧줄과 그물 덩어리, 이 덩어리가 해군 함정을 멈춰 세웁니다. 단 하나의 쓰레기 더미가 함정의 운항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낚싯줄 하나가 천연기념물 큰고니의 혀에 걸리게 되면 이제 혀가 잘려나가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죠. 이 경우에는 보호 구조가 돼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는데 다시 또 걸려서 다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페트병은 정말 하찮은 쓰레기인데 이 울진에서 발견된 횟집에 아구 손질하다가 발견된 이 페트병을 삼킨 아구의 모습입니다. 흔하디 흔한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한 마리의 아구가 이것을 먹었을 때 다시 우리 식탁으로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게 되죠. 최근에는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가 점점 더 작게 부스러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이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으로 또는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이 태반에서도 발견이 되고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며 최근에는 이 뇌에서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병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15년 전에 오션을 만들기 전부터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바다로 일단 쓰레기가 들어가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미 바다로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저희 오션은 시민과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 수도꼭지가 어떤 수도꼭지가 제일 중요한 수도꼭지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잠그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찾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국제연안정화 그리고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인데요. 국제연안정화 행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가장 초창기에 시작된 시민과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훈련받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시민단체들이 조사를 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6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오염이 심한 것이 뭔지 수도꼭지가 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굉장히 드문 우수한 모험 사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이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발견한 거 가장 심각한 쓰레기는 스티로폼 부표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조각들입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저희들이 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현재는 지금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런 그림처럼 오래가는 부표로 교체하는 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데이터에서도 이 데이터의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현저하게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랜 경험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더럽힙니다. 우리 바다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쓰레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10분의 1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 캠페인을 저희가 20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와 저희의 다른 시민과학 데이터,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사후 대처를 위한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바다기사단이라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3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션과 외부의 전문가들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낸 디지털 시티즌 사이언스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되게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 4가지 프로그램을 종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도심에서, 도시 안에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해뒀을 때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를 종류를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양도 기록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것은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이 어딘지를 찾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가로 가게 되면 테라나이츠가 어번나이츠 다음에 테라나이츠가 출동을 해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은 스카이나이츠가 출동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넓은 지역을 단기간에 촬영을 합니다. 바닷속으로 더 쓰레기가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아쿠아나이츠가 출동을 해서 아쿠아나이츠가 바닷속에 일어나는 그 피해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그루라고 하는 IT 기업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바다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의 한 분이 이 IT 그룹 기업의 설립자이셔서 이 프로그램 플랫폼 전체를 개발하고 저희들을 서포트해주고 계십니다. 테라나이츠 활동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것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인데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제 2017년에 적용을 해가지고 국제학술지의 논문으로 발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라나이츠 응용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이 쓰레기가 많은지를 찾아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양은 동그라미가 크거나 색깔이 진한 곳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청소하기 어려울 때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직접 연결을 해서 지자체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을 해놨습니다. 아쿠아나이츠는 바닷속에 있는 피해를 기록을 하는데 저희가 1차 데이터를 수집해본 결과 자망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산호초 같은 경우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기록을 했고 자망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망어업인들의 설문이나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스카이나이츠의 활동은 저희가 종합 분석을 해서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해안에 있는 쓰레기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는지 퍼센트로 피복도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쭉 저가 드론이라도 동영상을 쭉 찍어주면 자동으로 연일 캠페인의 10가지 쓰레기 항목을 AI가 식별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고 보얀 슬랫이라는 청년이 오션 클린업이라는 재단을 만들고 수백억 원의 기금을 모아서 활동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넓은 곳, 이 깨끗해 보이는 태평양의 이곳이 바로 태평양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는 그 지대이고 거기서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346kg, 많아야 346kg 정도 수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 쓰레기도 물론 태평양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수거하고 있는 쓰레기 양은 4,000에서 10,000톤입니다. 수도꼭지에 가까울수록 적은 돈으로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환상, 어떤 소문에 기초한 활동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 태평양 쓰레기 지대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곳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도 망 사이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 지구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또 육지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쓰레기 수도꼭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협약 안에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억제하고 차단하고 줄이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저희 오션에서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이 쓰레기로 덮이는 그 골든타임, 지금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